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금융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겁니다. 바로 세계의 돈, 그러니까 통화 시스템의 뿌리가 되는 금을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한때 금의 제왕이었던 미국, 그리고 지금은 무서운 속도로 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나머지 세계, 이 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겨루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 숫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957년, 53%.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율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미국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가진 금의 절반 이상, 정확히 53%를 자국 금고에 쌓아두고 있었죠.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 브레턴 우주 체제 아래에서 달러는 곧 금이었고 미국은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25년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53%에 달했던 미국의 금 보유 비중이 이제는 20%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90년 만에 최저치예요. 근데 이상하죠? 미국의 금은 줄어드는 동안 나머지 세계의 금고는 오히려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 The Great Divergence, 즉 거대한 분기입니다. 자, 이 거대한 금융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단계를 좀 밟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두 개의 길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됐는지, 거대한 분기 현상 그 자체를 좀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미국이 왜 금이라는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찼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해 볼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세계는 왜 지금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지도 분석해야겠죠.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브릭스의 탈달러화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미국이 마주하게 된 아주 어렵고도 논쟁적인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거대한 분기입니다. 이 현상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한쪽 선은 미국의 금 보유량인데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변동 없이 평평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즉 나머지 세계의 금 보유량을 나타내는 선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4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정말 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분기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의도된 의사결정의 결과예요. 미국은 우리에겐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금 같은 낡은 유물에 얽매일 필요 없어 라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계는 정반대의 길을 갔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 시스템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전략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장어로 넘어가서 저 평평한 선 뒤에 숨겨진 미국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금과의 결별. 도대체 미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금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건 달러를 금에 묶어놨던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시작됐는데요. 근데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자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종이면 믿겠다. 약속대로 금으로 내놔.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의 금고는 순식간에 비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달러, 금으로 안 바꿔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고 금과 달러가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닉슨 쇼크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의 이런 행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이 그냥 종이를 찍어서 전 세계 석유랑 자동차를 막 사가는 이 상황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비판했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프랑스 군함을 뉴욕으로 보내서 우리 달러 줄 테니 금 내놔! 하고 실력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의 달러 패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이 닉슨 쇼크 한 방으로 달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전까지 달러의 가치는 금이라는 든든한 보증수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미국 정부에 대한 믿음 하나에만 의존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명목화폐, 즉 피앗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에게 금은 통화 정책을 제약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냥 여러 자산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됐어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미국은 이론상 무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선 말이죠. 세 번째 장, 세계의 골드러시입니다. 미국이 금을 외면하는 동안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금고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을 팔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위기 이후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요, 2년 연속으로 각각 1,000톤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순매수했어요. 이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매수세입니다. 단순한 자산 배분 차원을 넘어서 거의 패닉 바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금을 사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각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니까 이러다가 우리 돈 가치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보험으로 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 바로 지정학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국가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키는 이른바 금융 무기화를 쓰는 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저거 우리로 당할 수 있겠는데? 하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달러 자산은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꿍꿍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 내 금고 안에 있는 실물 금괴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나라의 허락이나 승인도 필요 없는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궁극의 안전 자산이죠. 즉, 금은 특정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준비 자산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금융주권을 지키려는 국가들에게 금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드러시와 금융주권 확보 움직임을 아주 조직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끌고 있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장, 탈달러화와 브릭스입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다극화된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 그 중심에 있는 브릭스의 구체적인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국가들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거대한 블록이 됐죠. 이들은 이제 전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무시 못할 경제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국가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면서 탈달러화 현상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이요? 하루아침에 달러를 없애버리자, 이런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영리하고 또 점진적입니다. 우선 자기들끼리 무역할 때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루블이나 중국 위안화는 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재는 중립적인 기준점, 즉 벤치마크로 금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건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를 만드는 대신에 달러가 쓰이는 영역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그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천개의 상처를 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미국이죠. 마지막 장, 금에 대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전 세계가 금을 향해 달려갈 때 혼자 뒷짐지고 있던 미국, 오히려 막대한 빚만 쌓아온 미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는 미국이 처한 기묘한 상황과 동시에 잠재적인 비장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장부상으로요, 미국이 가진 금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1973년에 정해진 온스당 42달러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옛날 가격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금을 지금 시장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는 무려 8,9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미국의 숨겨진 카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금 재평가입니다. 장부상 가격을 현실적인 시장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미국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달러의 서류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납으로 금을 만드는 재정적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이 돈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일부 메울 수 있으니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전 세계에 우리 미국 재정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달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둔기의 근원에 있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 즉 미국은 금을 과거의 야만적인 유물로 여기고 정부의 신용에 기반한 명목화폐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 즉 나머지 세계는 금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금융의 기반이라고 믿고 필사적으로 모으고 있죠. 과연 금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미래의 초석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세계의 답이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